서울 관악구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요즘 소비 습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맛집과 카페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만나는 횟수를 한 달에 몇 번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매달 20만 원 정도를 피부 관리실에 씁니다. 돈을 안 쓴 것이 아닙니다. 쓰는 곳이 달라진 겁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40대 주부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남편의 회식이 주면서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배달 음식은 부담스러워 근처 반찬 가게와 소형 마트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울 전체의 통계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지난 2년 사이 서울의 호프와 간이주점은 14.2%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피부관리실은 26.2% 늘었습니다. 한쪽은 사라지고 한쪽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40대 이상 시청자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집 생활비도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식은 줄었는데 다른 어딘가에는 오히려 더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서울 상권의 숫자를 따라가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소비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피부관리실과 완구점이 불황 속에서 늘어난 것인지 그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풍경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몇 년 전이라면 회사 근처 술집과 치킨집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회식이 끝나면 2차로 이동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외식업 점포는 2024년 2분기 16만 1,242곳에서 올해 2분기 15만 3,205곳으로 줄었습니다. 2년 동안 8,037곳이 사라졌습니다. 비율로는 5%입니다. 그런데 외식업 안에서도 업종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호프와 간이주점입니다. 1만 7,784곳에서 1만 5,255곳으로 줄었습니다. 2,529곳이 사라졌고 비율로는 14.2%입니다. 전체 외식업 감소율이 거의 3배에 이릅니다. 치킨 전문점도 크게 줄었습니다. 6,311곳에서 5,742곳으로 감소했습니다. 9% 줄어든 수치입니다. 10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 숫자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외식업 부진이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소비가 특히 크게 위축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바로 집밥 소비입니다. 반찬 가게는 9,614곳에서 9,853곳으로 늘었습니다. 외식업 전체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꾸준히 늘어난 몇 안 되는 업종입니다. 장을 보는 장소도 달라졌습니다. 슈퍼마켓은 1만 1,794곳에서 1만 3,391곳으로 늘었습니다. 13.5% 증가입니다. 반대로 편의점은 9,633곳에서 8,879곳으로 줄었습니다. 7.8%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요즘도 편의점에 자주 가는데 왜 줄었다는 것인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서울의 점포 수 변화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개인의 편의점 이용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권 전체의 방향을 보면 필요할 때 조금씩 사는 소비보다 집에서 먹기 위해 장을 보는 소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흐름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 생활비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족이 외식을 한번 하면 메뉴에 따라 몇만 원에서 10만 원 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외식을 한 달에 몇 번만 줄여도 가게는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전부 통장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반찬을 사고 장을 보는 데 씁니다. 즉 아낀 돈이 저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형태를 바꿔 다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뉴스를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하나 생깁니다.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이야기라면 여기서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를 더 들여다보면 아낀 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밖에서 함께 쓰던 돈이 집안에서의 식비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밥 소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숫자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보고 이렇게 정리하기 쉽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먹는 소비로 옮겨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피부 관리실이 26.2% 늘어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자신을 관리하는 소비는 왜 오히려 늘었을까요? 서울의 피부 관리실은 2024년 2분기 8,496곳에서 올해 2분기 1만 720곳이 됐습니다. 2,224곳이 늘었고 이번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미용실도 21,745곳에서 22,065곳으로 늘었습니다. 의약품 소매점 역시 8,852곳에서 9,270곳으로 4.7% 증가했습니다. 건강과 외모, 자기관리와 관련된 지출은 불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숫자가 있습니다. 완구점입니다. 942곳에서 1135곳으로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20.5%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서는 피규어와 굿즈를 모으는 이른바 키덜트 문화의 확산도 배경으로 짚고 있습니다. 어른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는 소비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예술품점도 2238곳에서 2370곳으로 5.9% 늘었습니다. 운동과 경기용품점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무조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위해 쓰던 돈은 줄이고 자신에게 남는 소비는 오히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친구와 만나는 횟수는 줄여도 운동이나 피부 관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40대와 50대에게도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모임은 줄었지만 골프, 등산, 러닝, 건강검진, 취미활동에는 여전히 돈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불황이 소비 전체를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이 돈을 쓰면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더 자주 던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일수록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주거비도 있고 자녀 교육비도 있고 부모님을 위한 지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 결국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쓸 수도 있고 모임을 줄이고 여행이나 취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지갑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 지갑을 여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황은 소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순서를 다시 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앞으로 우리 동네와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퇴근길 풍경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회식이 끝나면 2차로 이동하고 늦게까지 술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사람이 줄었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찬 가게에 들르고 주말에는 피부 관리실이나 운동센터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선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동선이 바뀌면 상권의 모습도 함께 바뀝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짚어야 합니다. 점포 수가 늘었다고 해서 그 업종에 속한 모든 사업자가 잘 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점포 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 소비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번 통계는 서울 상권이 향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외식과 회식은 줄이셨습니까? 대신 운동이나 건강,
취미나 자기 관리에는 오히려 더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이미 이 변화 안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40대 이후에는 이 판단이 더 중요해집니다.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서 지금의 즐거움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소비를 전부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무조건 아끼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를 구분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호프와 간이주점은 14.2% 줄었고 피부 관리실은 26.2% 늘었습니다. 슈퍼마켓은 13.5% 늘고 편의점은 7.8% 줄었습니다. 완구점은 20.5% 늘었습니다.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숫자들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쓰던 돈의 일부가 집과 나 자신을 위한 소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불황이 가르치는 것은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쓸지를 더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을 조금 더 넓혀 40대와 50대가 실제로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지출은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줄인 소비는 무엇이고 반대로 더 쓰기 시작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계부가 지금 우리 사회의 소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자료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